도착하신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열 박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홍민 실장은 도착하는 대로 오늘 이 이야기에 함께 합류하도록 하고요. 조성열 박사도 깜짝 놀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KBS에 출연해서 해설 맡고 쭉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그 합의문 서명식이 연기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워킹 이제 런치죠. 그 실무 오찬이 이제 업무 오찬이 좀 지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오히려 그 논의가 깊이 되는 바람에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대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시간 자체가 기자회견이 땡겨지는 걸 보고 그러니까요. 아, 이게 뭐가 안 됐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전혀 낌새를 못 챘죠. 예, 낌새는 못 챘는데 이제 그 다시 회고해 보면은 그 단독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인사말 하면서 여러 가지 뒤를 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만찬 때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그 톤은 그대로였고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어제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적절한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 뭐 한 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어떤 그 낮은 수준의 합의이기 때문에 뭔가 국내적인 그 비난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협상이 이제 결렬될 걸 각오하고 아마 임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설득이 되면 합의문을 발표하고 아니면 결렬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원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결렬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절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다음에 또 만난다라고 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시작하면서 그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은 의도한 바가 있다. 예, 저는 이미 어제 이제 만찬 또 담화를 하면서 담소하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기본 선을 딱 확인하고 높은 수준 본인이 원하는 부분은 쉽게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무 협의 결과 합의문까지 써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문의 내용은 알려지기로는 단계적인 접근.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그냥 좀 작은 합의. 뭐 이렇게 보통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코엔 청문회가 이제 미 의회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코엔 청문회 그다음에 뮬러 특검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별개가 같이 이제 하나의 그 방향을 향해서 찾아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10년 이상 개인 변호사를 맡았던 코엔 변호사가 자신의 어떤 그 비리나 이런 걸 다 지금 폭로한 상황에서 지금 자칫하면 이제 사위인 쿠시너나 그리고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의 기소 가능성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뮬러 특검은 또 별도로 지금 추진하면서 사실 러시아와의 어떤 공모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지금 낮은 수준의 합의는 이제 오랫동안 작년부터 비건 특별대표가 준비해왔고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현실적인 안으로 만들었지만 지금 이제 국내 상황이 심상치 않고 뭐 국내 지금 언론의 보도는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코엔 청문회가 더 특종으로 좀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를 자칫 낮은 수준의 합의를 내놨다가는 가뜩이나 지금 여론이 나쁜데 여기에 이제 오히려 더 화를 자초하는 게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을 깨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털어버리는 이런 정책 부담을 털어버리는 이런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그냥 그 폼페이오 비건 라인에서 합의한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변한 마당에서는 이 정도 갖고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크니까 이번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화했다 이거군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실제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그다음 비건 대표를 자문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해커 박사가 이끄는 스탠포드 팀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단번에는 안 된다. 단계적인 그 상호 조치와의 교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보고서에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학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비건 대표가 평양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에 미리 와서 5일 동안 초안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예. 마지막에는 뭐 다섯째는 30분 정도 만나가지고 오케이 하고 간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것은 뭐 한편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수라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국내 정치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출연했던 정세현 전 장관도 유사한 분석을 하시던데 조 박사님도 결국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제1의 원인은 미국 국내 정치다. 예, 그게 큰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아까 일부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했던 낮은 단계의 스몰 딜 정도의 합의를 넘어서는 아주 전면적인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또 우리는 영변 또 영변뿐 아니라 다른 곳 그리고 지금 핵물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철저한 신고 뭐 이런 걸 다 언급했다. 뭐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이번에 그 협상이 결렬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이 철저히 공개되지 않았으면 또 이유된 것이 이제 다른 요인이었으면 모르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아마도 국내적으로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초기에 내놨던 부분들 다시 말하면 영변 시설 외에도 네.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사료 등 핵탄두라든지 또 미사일 그다음에 핵 그 목록 리스트 그렇죠. 제출하는 문제. 예. 그리고 이제 영변 외에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론트 로딩이라고 해서 작년 3월 31일 날 첫 그 방북을 했을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했던 아주 높은 수준의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결렬된 이 마당에서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다시 이제 그 회담을 복원하고 실무회담서부터 고위급 정상에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 자칫 이 부분이 기준이 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여기라는 걸 밝히다 보니까 네. 국내적인 정치적으로는 모면할 수 있지만 다시 그 북미 간의 협상을 재개할 때 사실 또 갑자기 또 수준을 낮추기가 어려운 이런 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기준이 된다면 정말 전면적인 합의 외에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이제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4년 중에서 2년이 지났고 네. 나머지 2년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면적인 그러니까요.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한 제재 완화 그리고 또 미국이 원하는 전반적인 네. 한 번에 어떤 핵 문제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너무 부족한 이런 문제가 또 시간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발언이 일종의 기준선이 돼버리면 그게 어려울 수 있다. 예, 그럴 이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나저나 영변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 언급했더니 뭐 김정일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놀랄 일인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금 이제 과거 2차 북핵 위기 때 원심 분리기 8,000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졌고 지난번 2010년도에 이제 북한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한테 공개한 게 한 2,000여 개 정도 되는 시설들이 영변에 있는 지역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위성 관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가로 한 2,000여 개 정도가 영변에 증설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강선이라는 지역에 지금 나머지 4,000개 내지는 이제 추가로 해서 뭐 6,000개 정도 추정까지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 아마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놀랐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세부 그 이상의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그 원심 분리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아마 공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시 말하면 위성 촬영으로 알 수 있는 정도는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놀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실제로는 놀라지 않았는데 놀랬다고 뭐 말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그 협상력이랄까 이걸 과장하기 위해서 놀랐다 이렇게 해도 다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답변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대목을 또 자칫 잘못 이해하면 북한은 미국을 계속 속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미국이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속이려고 달던 북한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부분들은 강선이라고 해서 뭐 38로스나 이런 상업용 위성에서 다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정확한 개수보다는 이제 추정인데 놀랐다고 정말로 놀란 게 사실이라면은 보다 구체적인 재원과 수량,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가져왔나 뭐 이런 정도를 밝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뭐 협상술, 그다음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장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변의 거의 대부분 북한 핵능력의 한 80% 가량이 영변에 있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시설들이 바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수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위협의 어떤 중요성.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핵탄두 제조 시설이라든지 예. 또 미사일 제조 시설들은 영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평양 외곽에 이제 산음동에 이제 미사일 그 조립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핵탄두는 뭐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말하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부분들은 핵탄두나 또 미사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북한에서는 이번에 논의 자체를 거부한 상태거든요. 예. 실제 폼페이오 국무장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보면은 수량으로 보면은 거의 뭐 390여 개 시설이 영변에 있다고 하지만 그보단 숫자는 뭐 비교도 안 되겠지만 미국이 바라볼 때의 위험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혀 언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이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나 발언 등등으로 봐서는 앞으로 좀 더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가 계속 있었단 말이죠. 조 박사님도 잘 될 거라고 보세요? 예,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깨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한 것이 이제 친구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감을 표시했고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연장하면은 이걸 깰 거를 전제로 하고 굉장히 이제 우호 관계를 좀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은 1985년도에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과 간에 INF라고 그러죠. 지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기 선언한 부분인데요. 중거리 핵전력 파기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큰 얘기는 없이 지난번 이제 그 싱가포르 정상도 비슷했고요. 두 번째는 결렬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이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이제 미국의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유명한 트러스트, but verify. 다시 말하면 이제 일단 러시아를 어떻게 믿냐, 협상하냐고 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일단 믿고 하자. 그러나 검증은 꼭 하겠다라고 한 얘기였는데 그 유명한 발언이 거기서 나온 건데 결국은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 1987년도에 INF 조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냉전이 해체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이번도 저는 뭐 기대를 해본다면 1985년에서 87년 2년 정도의 회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작년 2018년이니까 뭐 내년 정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복원하려면은 실무회담 그리고 다시 또 고위급 회담을 몇 차례 해야 돼서 버텀업 그러니까 지금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버텀업 과정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아마 내년 봄 빠르면 올 연말인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내년 봄 정도에 정상회담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실무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지금과는 달리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좀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해 나간다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재선에 좀 활용하는 어차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내년도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이제 그렇다면 높은 수준의 비핵화와 상응조치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207 쓰시는 분께서 조금 아까 정세현 전 장관께서는 그 폼페이오 장관이 수준의 합의를 기대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걸로 근거로 3, 4주 내에 회담이 다시 시작될 거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는데
조 박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신지를 물어보네요. 그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뭐라 그랬냐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수준에 3, 4준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고위급 회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상회담을 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세현 전 장관도 정상회담 그렇습니까? 얘기가 아니라 예. 실무선이 됐건 고위급이 됐건 예. 정세현 장관님 말씀 못 들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뭐 아마도 실무회담 아니면 고위급 회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3, 4주 안에라도 예, 바로 가능하다 시작해 볼 수 있다. 또는 시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라 해야만 네. 협상은 동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통일연구원의 북한연구실장 홍민 실장 이제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조성열 박사가 홍민 실장 없어서 혼자 고생하고 계셨는데 예, 들으면서 왔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홍민 실장의 분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우리 조성열 박사는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이 오늘 이렇게 되게 된 제일 큰 배경이라고 본다라고 하셨는데 홍 실장 동의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십니까? 예,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시점상 하노이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기 전부터 그런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북했죠. 네. 방북했을 때 상당히 많은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전달했을 것이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요구 사항들은 아마 비핵화 관련해서는 상당히 최대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고심할 수 있는 작전 타임의 시간을 충분히 일단 줬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에 와서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서 나머지 그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안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 비핵화가 수용된다면 나머지는 다 풀릴 수 있다라고 이제 미국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마 계속적으로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랬습니다. 뭐냐면 비핵화만 한다면 무엇을 한다. 계속 그런 발언을 트윗이라든가 여러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단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제 만찬까지도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아마 유인의 발언들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숙고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했겠죠. 예.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최대의 비핵화 요구를 할 때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그렇다면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해라. 라는 카드로 맞대응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죠. 그것이 좀 더 많은 이제 간격을 높여놓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 단독회담과 오후에 확대회담이 그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최종적인 발언을 듣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높고 예. 이것이 이제 합의문화에 대해서 나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뭐 이 판단이 있었을 텐데 이거에는 아무래도 그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더 개입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합의문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가 됩니다마는 좀 낮은 수준의 합의라도 하려고 하다가 네.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변화하니 그러면 차제에 좀 높은 수준의 합의로 끌어보려고 하다가 이번엔 여의치 못하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다. 일단 그 아마 최대치를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과 그 협상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최대치를 미국이 요구했지만 협상장에 가서는 어느 정도 그 문턱이 낮아지는 수준으로 아마 협상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최대한 끝까지 아마 그런 협상을 좀 기대하면서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내 정치적 요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가 그 요구 조건의 문턱을 낮추지 않고 예.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면서 완전히 결렬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만간 북미 간의 대화는 다시 재개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내 정치적인 것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게 예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영향이 상당히 크게 미칠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그 트럼프가 보였던 협상 그 스타일이 상당 부분 최대치를 압박하듯이 올려놓고 나서 이후에 휴전 기간과 그 양보를 얻어내는 일종의 양보 기간 이런 것들을 설정했던 것처럼 만약 그 스타일을 어느 정도 준용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은 대화의 일단 여지는 열어놨거든요. 예. 완전한 뭐 중단이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협상 재개 전까지 어떤 작전 타임을 충분히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일정한 모멘텀이 된다라면은 아마 대화 재개 수순으로 가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분께서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게 좋을지 조 박사님부터. 예, 지금 아까 나온 얘기에서 뭐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다시 뭐 그 정상회담을
단기간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실무회담이나 특히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고위급 회담을 다시 한번 재개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예. 또 중재한다 그럴까요? 뭐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네. 이제 자칫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월 2일 날까지는 이제 베트남에 머물면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면은 뭐 3월 한 5일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이번 그 회담에 대해서 격렬히 비난하는 뭐 성명을 내거나 또 뭐 고발장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나올 경우는 상당히 그 회담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 2014년도에 이제 그 10월 달에 남북 군사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렸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회담이 결렬됐고 그 당시 우리 쪽에서는 이제 큰 뭐 상호 비난 없이 간단하게 언론 보도했는데 네. 며칠 뒤에 북한이 이제 거의 고발장 형태로 해가지고 길게 내가지고 사실 상당 기간 회담이 열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북한 측에 좀 자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국을 설득해서 다시 이런 그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홍 실장님은요? 예, 뭐 조성렬 박사님 말씀하신 거 거의 같은 연속성이 있는데요. 양측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그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좀 그 대책을 수립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양측의 그 소위 이제 후속적인 발언들을 좀 수위를 조절해주는 역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양측의 접촉 루트를 다시 한번 네. 풀 가동을 시켜가지고 네. 수위 조절을 좀 시켜주는 부분들이 완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측은 수위가 조절된 형태로 발언이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이 제일 우선 관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제재와 관련된 그 요구를 상당히 북한이 강하게 한 것처럼 이제 오늘 뭐 기자회견 과정에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또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최대한 발언 수위를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접촉 루트를 만들어서 풀가동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예. 아마 내일 3.1절 기념사에서 크게 아마 신한반도 체계와 관련돼서 뭐 제안을 아마 굉장히 담은 내용들을 발표할 예정이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도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은 수정을 아마 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양측의 빠른 속도로 한국이 좀 움직여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뭐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형의 남북 정상회담도 한번 조속히 그렇죠. 한번 추진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원래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정도 합의가 나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고 뭐 이런 기대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1567 쓰시는 분은 다음 북미 정상회담보다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던지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는 어떤 정도 결실을 맺는 회담이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북미 회담이 뭐 결렬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더라도 사실 어떤 성과를 당장 뭐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착공식만 가졌지만 착공 자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못하죠. 근데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뭐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남북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만약에 뭐 돌파용으로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라면은 실무형에 가깝게 판문점이나 이런 데서 그거는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답방의 형식 우리가 예전에 기대했던 방식으로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는 차원은 좀 뒤로 물리거나 한참 더 수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북 특사를 빨리 보내야 할 것이다. 아까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은 뭐 지금 특사라는 형태보다는 왜냐면 이제 실무적 접촉. 예, 왜냐면 이게 지금 그 어떤 고위급 회담이 결렬이 이런 것이 아니라 정상회담이 결렬됐는데 우리가 특사를 보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게 이제 성과가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성과가 없었을 때는 오히려 그것도 우리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미 관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홍미 박사님도 얘기하셨고 아까 저도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실무선에서 이 부분을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이 상황을 또 오판해 가지고 지난번 신전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걸 또 협박을 하거나 해서 이걸 또 미국의 언론을 자극하고 이럴 경우는 또 미국이 지금 굉장히 뭐 점잖게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악순환의 그 고리를 이제 시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뭐 나중에 뭐 특사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하고도 이해가 되고 북한하고도 밑으로 이해가 된 뒤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베트남 공식 방문 일정은 그대로 수행을 한다니까 아마 격앙된 반응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도 같아요. 그죠? 아마 돌아간 다음에 뭐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일정을 계속 소화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뭐 결렬됐다라는 충격파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지나치게 뭐 과도하게 보이는 것은 아마 자제하려고 하는 게 지금 김정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길 기대해 봅니다. 네. 자,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조성열 박사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